자, 영어 리스닝이나 독해에서는 문장 구조를 분석하면서 해석한다는 게 분명 어리석은 행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 리스닝에서 분석한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지만 리딩도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우리가 소설책 읽을 때 절대 분석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이 지문을 보면서 같이 해석해 볼 건데요. 이 지문은 은근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분석한다면 되게 좀 복잡하고 어렵고 더 힘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활용한다면 바로 여러분의 언어의 뇌죠. 그것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쉽고 리드미컬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hen Jay Gould writes, "We believe in hot hands because we must impart meaning to a pattern. And we like meanings that tell stories about heroism, valor, and excellence. And we have no feel for frequency and length of sequences in the random data." 자,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쓰기를 우리는 핫핸즈의 가치를 믿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드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인 거죠. 패턴, 어떤 반복된 패턴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에요. We like meaning. 우리는 어떠한 의미들을 좋아하냐면 이야기를 해주는 영웅주의, 용감함 또는 탁월함 이런 것을 말해주는 의미, 이야기해주는 의미들을 좋아해요. We have no fear. 우리는 느낌이 없어요. 반복된 어떤 빈도와 길이, 연속 시퀀스,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랜덤하게 일어나는데 랜덤한 데이터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의 어떤 빈도나 길이, 연속적인 어떤 사건들의 길이에 대해서는 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느낌이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반드시 뭐 한다고요? 어떠한 패턴의 의미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영웅적인 행위나 멋진 행위들을 묘사해주는 그런 거 해줄 수 있는 어떤 의미를 찾고 싶어 하고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랜덤화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감흥이 없어요. 감을 못 잡습니다. 자, while this may be true at some deep level, it is certainly not a reason sports participants give further reality hot hands. 이것이 사실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깊이의 수준에서는 사실일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그러한 이유는 안 돼요. 스포츠 참여자들이 주는 바로 핫핸즈가 실제 존재한다 라고 그런 거에 줄만한 확실한 이유는 안 되죠. Anyone who have ever played sports will cite internal felt experience in favor of hot hands phenomena. 어떤 사람이라도 이제까지 스포츠를 해본 사람이라면 내적, internal, 즉 느껴지는 경험들을 언급할 거예요. 바로 핫핸드의 현상을 in favor, 옹호하는, 지지할 만한 나는 그런 걸 느꼈거든. felt, 내적, internal, 내적으로, 즉 느껴지는 경험을 분명 언급할 겁니다. When you're hot, it feels like you can miss. That every shot is just an easy layup. 이 문장 보면 당신이 뜨거울 때란 말이거든요.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당신이 뜨거울 때 이렇게 이제 하나를 잘라서 해석하면 안 되고 전체 맥락에서 보셔야 돼요. 핫핸드에서 난 거거든요. 자, 당신이 뜨거울 때 뭐처럼 느낀다? You feel like you can miss. 내가 뜨거울 때는 실수할 수 없어 라고 느껴지고, 다시 말하면 모든 샷이 다 쉬운 레이업이 되는 거야. 레이업이 뭔지 모르겠으나 농구에서 쓰는 표현이라 봐야겠죠. 결국 쉬운 샷이라는 얘기죠. When you call, it feels like no matter what you do, no matter how much you concentrate, every shot you take is a break. 반대가 되겠죠? 그러나 당신이 cold 할 때는, 차가울 때는 뭐처럼 느낀다? No matter what you do. 당신이 무엇을 하든 문제가 안 되는 얘기야. No matter. 당신이 무엇을 할지라도, 얼마 많이 집중하냐 할지라도 모든 샷이 당신이 하는 것이 전부 다 똥볼 같은 거죠. 똥볼이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핫할 때는 뭐라고요? 실수할 수 없죠. 모든 게 다 쉬운 게 되고 쉬운 샷이 되고, 몸이 좀 차가울 때는 아무리 당신이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집중한다 하더라도 모든 샷이 전부 다 똥볼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핫과 cold의 차이를 아실 거예요. 이 차이가요. 네, 조금 아시겠죠? 네, 그 다음 거 볼게요. every shot입니다. plausible way expressing this attitude is that the player have a better chance of making a shot after having just made his last 2 or 3 shots than he does after having missed his last 2 or 3 shots. plausible, 그럴듯한 설명의 방식. 이것을 이러한 태도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럴듯한 방법은 바로 플레이어가 샷을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better shot, 또 making shot, 그렇죠? better chance, 보다 샷을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단지 그 마지막에 지난번에 했던 이어서 했던 그 두세 번의 샷이 이어서 했던 바로 전에 라스트니까 바로 전에 했던 두세 번의 샷이 성공했다면 그가 두세 번의 바로 직전의 샷이 실패한 것보다도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게 그나마 가능한 설명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핫 핸드의 뜻을 좀 알 수가 있어요. 만약 핫 핸드를 이 뜻을 알면 우리가 되긴 되는데 모른다 가정해서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 결국에는 그러니까 뜨겁다는 얘기는 결국에 잘했다는 얘기잖아요. 당신이 잘했으면 뭐 느낀다고 뭐요? 놓칠 수 없어라고 느끼고 못했으면 콜도 못한 거였죠. 못했으면 어떻게든 안 되는 애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바로 이 말이 그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91 out of the 100 basketball fans polled believe this statement. That is, they believe that success breeds success. 여기가 뭐 거의 주제문이네요. 91% 100% 중에 베스켓볼 팬 중에 여론조사를 했던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진술을 믿고 있다는 거죠. 즉 그들은 믿기를 성공을 낳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핫 핸드가 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뭔가 럭, 행운, 연속적인 행운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것이 실제로 농구에서 만들어진 용어라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이 모른다 가정하고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해석해 나갔어요. 농구에서 만들어진 걸로써 한번 뜨거워진 달궈진 손은 계속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성공은 또 성공을 부른다. 라는 우리 어떤 미신, 어떤 우리가 말할 때 뭐라고 하죠? 그것을 편향이라고 하나? 바이어스죠. 바이어스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제가 말했던 내용의 본질은 뭐냐면 이것을 해석해 준 이유는 이겁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시면은 웬절이 맞아요. 여기까지요. 근데 it seems like, it feel like 다음에 주어 동사 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컴마 찍고 대절이 나가요. 보이십니까? 물론 이 대절 동격의 대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it feel like는 주어 동사 쓴다라고 문법적으로 설명해 줄 수는 있으나 우리가 그런 분석하지 않더라도 느낌으로도 뜨거울 때는 어떻게 느낀다? feel like 놓칠 수 없지 라고 느낀다. 모든 샷은 쉬운 샷이 된다. 뭐 이렇게 바로 해석해도 될 걸 후대어 분석할 필요가 있겠는가. 더 복잡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과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왼절이에요. It feels like가 나오고 주어 동사로서 나오고 그 다음에 no matter what 이라는 이상한 절이 나오죠. 또 no matter how라는 이상한 절이 나갑니다. 물론 부사절입니다. 부사절이 두 개 나오고 그 다음에 every shot you take라는 주어가 나오고 is 동사 brick이라는 주격보어가 나와요. 브릭이란 말이 벽돌이라는 뜻인데 우리로 따지면 공을 던졌는데 근처에도 안 간 겁니다. 에어샷이라고 하던가 그럴 거야 아마 이게. 그것처럼 이제 모든 샷이 전부 다 근처도 안 간다. 똥볼이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분석하면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분석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바람에 실제로 독해의 속도는 늦어지고 또한 해석의 정확도가 올라간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여기는 hot과 cold를 여기 있는 단어와 연관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희박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문 독해나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겁니까? 바로 끊어읽기나 이런 것들의 특징이 문장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사고의 흐름에 방해가 되면 이게 이 문장 안에서 핫과 콜드는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와 연결됐을 때만이 의미가 생기고, 또 하나 여기서 이쪽으로 연결되면서 또 하나 핫과 콜드의 정확한 의미를 잡아주죠. 연속적인 샷이 성공한 후에는 성공 가능성이 다음에 것도 높아진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핫은 역시 핫, 콜드는 잘 안 됐을 때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독해라는 것은 유기적이다. 단순하게 단어들의 조합이 아니며 문장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답을 절대 주지 않는다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리스닝 오죽하겠습니까? 더 빠른데? 훨씬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독해라는 방법이 올바르면 리스닝에 도움을 줘요. 독해하는 방법이 엉뚱하면 리스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독해와 리스닝에는 독해는 눈으로 보는 거고 리스닝은 소리로 듣는 거잖아요. 공통점은 뭡니까? 둘 다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해석한다는 것의 그 공통점에서 올바른 독해 방법은 리스닝에 도움이 돼요. 물론 리스닝에 뭐가 들어갈까요? 눈으로 보는 알파벳을 알아야 독해가 되지만 소리는 알파벳이 아니죠. 소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겠죠. 이건 또 다른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그럼 공통점 뭐죠? 이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